안녕하십니까. 안서야 대표 황정회사입니다. 오늘 제 256강은 저희 안서야 기법인이 자시 프라이빗 어카운팅에 전문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기업을 실질 가치를 좀 더 증진시킨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말에 회계와 관련 업계 모임이 좀 있어 가지고 좀 나가봤더니 왜 안세는 120명 회계사로서 업계 10위권이고 그런데 상장감사에 등록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글쎄 우리들이 독립자율적 정신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업무 지시와 감독하는 개념보다는 스스로 업무를 개발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그걸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도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 회계는 이제 이 외부 감사 업무도 있지만 내부 회계 업무도 꽤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저희들이 80년대 회계 감사할 때는 회계사가 한 1000명이 나가면 그 상대방 격리부서의 직원들이 한 거의 7, 8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각 회계 담당자들이 수출 계정, 매출 계정을 담당하는 사람, 또 비용 계정 담당하는 사람, 또 재고자산 계정 담당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비용 계정 중에서 7, 8가지 한꺼번에 담당하는 사람, 또 통합해서 결산 담당하는 사람, 또 자금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역할이 굉장히 구분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했었는데, 요새 제 회계사를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웬만한 회사 나가도 회계사 3명 나가면 상대방이 이제 전무하고 직원하고 아니면 그 사이에 1명 정도 더 있을 정도로 해서 2명 내지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3명도 많고 2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회계가 완전히 전산화하고 ERP 돼 있으니까 모든 계정에 대한 통합과 이 계정 보조부를 만드는 게 다 회계 프로그램과 전산에 의해서 통합이 되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분들이 회계를 업무를 하면서 이 전산에서 돌아가는 거 위주로만 매일 만지고 또 알기 때문에 실제 회계 전체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윤곽적 개념, 포괄적 개념에 대해서 좀 약하다, 이래서 어떤 쟁점이 생기면 해결을 못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 해결이 안 되고 또 그 격리부에 있는 부서가 회사 내에서는 마지막 통합 총괄 마지막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1순위로 원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기획부나 영업부나 뭐 이런 인센티브가 많은 부서를 이제 가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쪽 인력이 계속 필름이 끊기고 계속성이 끊겨서 전문화가 좀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 외부에 아웃소싱 하는 것을 이제 회사의 경영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격리 직원이 바뀌고 전문화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정교하지 못하고 또 가끔가다 시간이 걸리고 해서 즉시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공백을 갖다가 외부 회계사한테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프라이빗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세는 이 퍼블릭 어카운팅 하는 것보다 프라이빗 어카운팅 하는 쪽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매출액의 상당 부분도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외부 감사 전문가보다는, 물론 외부 감사를 한 10년 내지 5년 빅4에서 했지만, 큰 회계문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외부 감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하는 다른 서비스,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바로 PA 업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투명회계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념을 보면은, 특히 이번 주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안서재경 저널이 이렇게 이번 주는 특집으로 1년치 텍스 다이어리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달력도 있고요. 달력도 있고 핵심 세무 내용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더니 이걸 강의하기 좀 그래서 요 겉에 있는 요 PA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투명회계라는 것은 원래는 투명회계가 나오려면 회계부서 정보를 작성하는 이 창출, 회계 정보의 창출, 원시적 창출자, 그 기업에서
투명하게가 나오면 그냥 투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 감사는 이제 투명한 걸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죠. 투명하게 나오면 감사는 이제 재확인하는 것이니까 감사 리스크도 없고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창출한 것에서 투명하지 않게 아니면 애매한 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재확인이 어렵고 논란이 많아진 것이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창출적 차원에서 프라이빗 어카운팅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기업 내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부 실무자들의 내부 이 일이 이제 이렇게 연속성과 전문성과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 어시스턴트를 해준다. 인터널 어시스턴트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프라이빗 어카운팅이라고 그러고 퍼블릭 어카운팅은 대신에 외부에게 공시를 위해서 그래서 공익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공익 보호를 위해서 익스터널 오디트를 한다. 오디트를 하는 것이죠. 오디트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상장사와 비상장인데 상장사는 이 안세 같은 데들은 프라이빗 어카운팅에 집중하니까 내부 회계 용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고 상장 감사인 등록된 별도의 한 30개 법인, 여기 한 150개 법인이 있고 여기 한 30개 법인이 있어. 이 150개 법인한테는 상장 감사인 등록을 안 하면 절대 상장사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흐린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등한 침해다 뭐냐, 뭐 아니면 중소기업 말살 정책이다 뭐 이런 주장이 그동안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럼 대신에 이제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이 우리 안세 같은 데도 모든 회계법인들이 다 가능하도록 다 돼 있고 상장 이 퍼블릭 어카운트 이것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다 모든 법인이. 그러니까 요 상장사만 요 30개 법인한테만 특별히 하도록 이렇게 허용해 놨는데 나머지 150개 법인들은 상장사를 만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원래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상장사 근무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10년 내지 5년 동안 이 숙달된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세컨으로 응용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이고 이 상장 감사에 등록된 법인이 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되는 것이 이렇게 회계업계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신외감적 시스템에서의 그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프라이빗 어카운팅 PA라고 이제 쓰는데 우리 저 영어 은행에서는 이제 PB 이렇게 하잖아요. PB, 프라이빗 뱅커. 그러니까 이제 각 그 고객의 개인적 재산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붙어 있는 사람을 프라이빗 뱅크라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걸로 프라이빗 어카운팅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프라이빗 어카운팅은 원천적으로 95% 이상의 선량한 기업들의 본질적 상태를 제대로 회계 처리하도록 해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지원해가지고 기업의 본질 가치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회사를 가장 긍정화시키고 포지티브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이제 오딧, 익스터널 오딧은 퍼블릭 어카운팅인데, 퍼블릭 공공 어카운팅, 공익회계인데, 이 100%의 회사 중에서 항상 5%의 회사들 정도, 아니면 어떤 기간에 5%, 잘 나가도 어떤 5% 기간, 옛날에도 대우그룹도 아주 잘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그 IMF 시대에 초래하면서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아니면 어느 기업도 잘 다 건전한데 어느 부서 하나가 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회계 불인식이 나타날 수 있는 그 5% 정도의 문제 기업에 대해서 이게 프리라이더라고 그러죠. 이런 걸 밝혀내기 위해서 나머지 95%를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5% 때문에 95% 감사해서 100%를 감시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네거티브한 일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퍼블릭 어카운팅은 네거티브한 시각에 출발하는 것이고 프라이빗 어카운팅은 포지티브한 시각에서 실가치 증진식에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서로 간의 그 장단점과 시각이 달라요. 물론 어떤 특정 쟁점, 외부 감사라는 쟁점에서는 프라이빗 어카운팅은 이쪽에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외부 감사는 이쪽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회의라는 것이 컨퍼런스가 아니라 의심을 하면서 이제 자꾸 뒤져내는 것이 이쪽에는 의심을 설명해주는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첨예하게 팽팽하게
쟁점이 대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세는 전면 개정법 위반 제도에서 상장에서 감사의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상장사의 내부계 지원 용역에 대한 프라이빗 어카운팅을 극대화시켜서 상장사의 기업 실질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업무를 선택을 했다. 선택을 집중해서 이쪽 방향으로 선택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각자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적으로 발현시키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라이빗 어카운트 내용은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병력의 세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웃소싱 하는 것, 상장사 대기업의 PA와 KFS 적용 같은 거, 전환 자문하는 거, 장부를 제작성해 준 게 있어요. 예산회계로 되어 있는 것은 복식부계계로 발생주의계로 다시 내주고 현금주의계로 된 것도 다시 발생주의 다시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정부 적합성, 외부 감사인에 대한 내부 대응 논리 개발해 주는 것들, 이런 논리 개발해 주는 것이 있는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각종 자산 평가, 재평가, 관계예산, 자회사 병합금 같은 것이 이제 매년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외부 감사인이 안심하게 믿을 수 있는 가치로서 전환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수합병, 구조조정, 딜 업무, 청산 증자 업무, 중견기업 경영권의 상속적인 양도 등과 같이 가압증여, 승계, 상소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 조세불복이나 예비 실사, 또 부정적법에 대한 포렌식 어프 이런 것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기업이 가려워하는 것, 기업이 절박해하는 것, 또 기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저희들은 철저히 방어하고 보완해서 기업의 실질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프라이빗 어카운팅의 본질적 가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혜 대표 박인종 회장이었습니다.